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고용한 가정부 아주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사연 보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쭉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분이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30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그동안 하시던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했고 그에 따라 저는 경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며 12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한 후에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워낙에 모아둔 재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남은 생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뒤로 저는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되었고 철없는 나이에 대표님 소리까지 들으며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중에 가진 건 돈밖에 없다 보니 남자가 혼자 살고 돈 많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뭐하고 다녔겠습니까?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죠. 옆에서 간섭하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니 하루에만 여자 3명을 번갈아 가며 데이트할 정도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번화가를 누비기도 하고 의미 없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한 적이 있는데 뒤풀이 현장에서 신부 친구라고 소개받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껏 만나오던 해프고 돈만 밝히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천사 같은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녀의 요리 실력이나 집안을 청소하는 그런 가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자아이들이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냥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가정부를 쓰면 되는 거라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기더군요. 어느 날 결혼 전 제 아내와 동거했었다는 남자가 저한테 대뜸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만나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며 결국에는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 남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기와 지금 제 아내는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만나서 연애하기 시작했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2년 가까이 동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거하면서 잘 만나고 있는 와중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저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환승 이별을 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오래 사귀다 보니 사랑도 식고 정도 떨어졌나 싶어서 남자 쪽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헤어지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 보여서 더 이상 붙잡지를 못했다네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도 알고 보니 동거를 하던 와중에 저와 양다리를 걸치다가 환승했더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인과 동거할 당시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자기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서 배신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저랑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괘씸한 마음에 참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한 거라고 따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 남자가 충분히 화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와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껏 돈만 밝히는 해픈 여자들만 만나다가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 여자와 계속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묻자
동거 사실을 인정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좀 돈 보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발끈 화를 내더라고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얼굴과 성격 보고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보고 저랑 결혼한 게 너무나도 거부감이 들었고 결국 결혼한 지 1년을 못 채우고 그렇게 그녀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겪은 터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혼한 후에 집에 여자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왜 내가 만나는 여자는 모두 이 모양일까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청소도 해주시고 식사를 차려주실 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냈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는 말을 스스로 하시길래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스로 40대 중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제가 아주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젊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여자더군요. 보통 가정부라고 말하면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머리는 촌스럽게 파마를 하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꾸미지도 않는 그런 아줌마 같은 이미지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상상 속 가정부의 모습과 너무 달라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요리 실력이면 요리 실력, 집안일이면 집안일, 게다가 젊고 얼굴까지 예쁘니까 당장이라도 집에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자기도 얼른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면서 하루라도 일찍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고 첫날부터 바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지 같았던 집안꼴이 청소가 많이 돼 있고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쌈 정식이 한가득 상에 차려져 있었고 깨끗해진 집과 맛있는 집밥을 보니까 어찌나 감사한지 울컥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 갓 담은 김치와 촉촉한 고기들을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음식들이 제 입맛에 어쩜 그렇게 딱딱 잘 맞는지 허겁지겁 씹어 삼킨다고 정신이 없었네요. 이렇게 깔끔한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갑자기 그동안 제가 겪은 서러움과 그리움,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오더군요. 떠나간 아내가 원망스럽고 동시에 이 아주머니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격도 뚝 부러지는 것 같고 요리 실력은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녀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꼈고 많이 친해지게 됐습니다. 이제껏 연상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항상 저와 따로 밥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함께 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오셔서 아주머니도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더니 그녀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겸상을 하냐며 굳고 함께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밥맛도 더 좋고 옆에 사람이 있어 본지 오래돼서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으니까 저희 집에서 일하는 동안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도 알겠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도 정말 곱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일로 엮여있는 관계라고 하지만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모든 면에서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음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일품일 수 있냐고 비법을 물어봤더니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도 멋있어 보이고
내일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밥을 먹기 위해서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누라랑 살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살림을 어찌나 잘하는지 옷에서는 항상 좋은 섬유 유연제 향기가 나고 바닥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에게 항상 보너스 차원으로 돈을 더 넣어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죠. 주말에 저는 딱히 갈 데도 없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종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아주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비 오는데도 장보고 오느라 옷이 다 젖었다면서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감기 걸리겠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아내의 옷을 줬어요. 아주머니가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의 짧은 치마와 흰 티셔츠였는데 그 옷을 입고 나온 아주머니를 보면서 나이가 정말 4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한창 물오른 30대 초반의 미시 아줌마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피부와 몸매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잡티가 하나도 없었으며 항상 생글생글 웃는 표정에 제 아내의 옷을 입어서 그런지 제 아내의 모습과도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내보다 이 아주머니가 훨씬 더 외적으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식사 전까지 시장하실까봐 간식으로 김치전을 만들었다고 이거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좀 쉬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드라마 보면서 김치전과 막걸리를 즐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는지 허기진 타이밍에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김치전은 얇고 바삭하게 구운 건데 그마저도 완벽해서 또 한 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대충 음식들을 걸치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주방으로 가봤더니 아주머니는 닭도리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주방을 기웃거리며 음식에 관심을 가지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부 같더군요. 저는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이 과연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혼한 후로 술에 빠져서 더럽게 살았는데 이 여자가 오고 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혼자 생각에 빠져 있을 때쯤에 닭도리탕이 완성됐고 저는 밥을 먹으며 아주머니와 계속해서 막걸리를 걸쳤습니다. 아주머니도 비가 와서 그런지 막걸리가 당겼다면서 김치전 해주면서 막걸리 한 잔이 꼭 하고 싶었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녀와 그렇게 닭도리탕을 가운데 두고 김치전과 막걸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말고 딱 한 병만 먹자고 했던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밤까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 나이도 젊고 남의 집에 일이나 하러 다니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이 일을 하시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있다가 2년 전에 이혼하고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찾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여러 가지 속사정을 들었고 저도 속사정을 말하면서 저희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오던 어느 날 그녀와 김치전에 닭도리탕을 실컷 먹고 막걸리를 한잔하다가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하여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지낸 그녀는 남자가 고팠는지 저와 뜨거운 밤을 보내는데 아주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연인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엮여있는 관계이기도 하니까 저는 좀 더 신경 써서 그녀를 챙겨줬습니다. 이전에 아주머니에게 드렸던 돈을 거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드렸고 그녀와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낸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부부처럼 붙어 살지는 않지만 매일 저희 집으로 오는 그녀와 저는 데이트를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상의할 일이 있어 제주도에 가서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아직 손주도 못 봤는데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 만나서 어쩔 것이냐고 당장이라도 헤어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이 여자를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모든 것은 서울의 평범한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촌 지연이 강남의 호화로운 동네에서 열리는 독점 파티에 나를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릴 때는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녀에게는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위압적인 자신감을 뿜어내며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파티는 마치 TV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 펜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유리벽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관으로 제공했고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실내는 완벽했습니다. 흰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부드러운 전자음악이 공기를 채우며 독점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내했고 샴페인 잔을 들고 그녀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파티의 주최자인 김민재. 그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정장을 입고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호기심이 섞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연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미소는 넓어졌지만 그의 눈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초 더 내게 머물렀습니다. 이쪽은 내 사촌 승호야. 지연이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아서 오늘 밤 그를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았어.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조차도 그의 웃음은 세심하게 연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 가족을 잘 챙기는군요. 환영합니다, 승호 씨. 오늘 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나는 그 강렬한 시선 아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존재는 거의 숨 막힐 정도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더 알고 싶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곁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였고 마치 그들만이 아는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샴페인은 계속 흘렀고 내 주변의 대화는 국제 비즈니스부터 이국적인 여행까지 다양했습니다. 민재는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가 직접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각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다시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약간의 긴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승호 씨. 그는 너무 진실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어땠나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네요. 나는 느끼는 만큼 어색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확실히 자신의 요소에 있는 것 같네요. 그가 웃었고 이번에는 그 웃음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아, 지연은 자연의 힘이지. 하지만 너는 뭔가 달라 보이는군. 더 내성적인 것 같아. 그게 흥미롭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연이 우리 곁에 나타나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민재,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나랑 같이 가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지연을 따라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재가 나를 바라보던 방식, 마치 나를 평가하는 듯한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밤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조금 춤을 추고 심지어 조금은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을 때 지연과 민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고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사무실로 보이는 문을 찾았을 때 나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려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연의 말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너가 약속했잖아, 민재. 그녀는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어. 알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어. 너도 나만큼 잘 알잖아. 내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연이 그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내 엿듣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문에 서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위험 있는 존재감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의 눈은 나를 발견했고 놀라움과 다른 감정, 아마도 호기심, 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지연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으며 마치 현장에서 잡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승호, 그녀는 자연스럽지 않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우리를 찾고 있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급히 핑계를 생각하려고 했지만 민재가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지연. 숨길 필요 없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꿰뚫는 듯한 강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승호, 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나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나는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반대할 것 같았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습니다. 마치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듯이. 민재는 나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그를 따라 또 다른 복도를 지나 도시를 내려다보는 개인 발코니에 도착했습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서울의 불빛은 인공 별들의 바다처럼 빛났습니다. 민재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거야.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나는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복잡해. 우리에겐 긴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이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나를 정말로 흥미롭게 하는 것은 바로 너야. 저요?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한테 뭐가 그렇게 흥미롭죠? 난 그냥 그녀의 사촌일 뿐이에요. 이 세계의 일원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달라. 진솔해. 여기서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 그게 드문 일이야. 지연이 너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각각의 단어가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영향을 주려는 것처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승호, 너는 지연을 믿어?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녀는 제 사촌이에요. 왜 믿지 않겠어요? 그는 다시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는 그 표정에 거의 포식자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좋아. 왜냐하면 오늘 밤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고 너는 그녀가 네 옆에 있어야 할 거야. 어쩌면 나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투,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우리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게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지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코니에 나타났습니다. 민재 그만해.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니오의 게임을 시작하지 마. 승호는 그 일원이 아니야. 그는 그녀의 보호하려는 시도를 재미있어 하듯 웃었습니다. 아, 지연, 항상 그렇게 보호적이군. 하지만 괜찮아. 지금은 참을게. 당분간은. 지연은 화가 난 듯 내 팔을 잡아당겨 나를 메인 홀로 데려갔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춤추고 웃고 있었으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좀 더 한적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승호, 들어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위험해. 그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지만 그게 그를 믿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어떻게 위험한데? 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와 달라.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들과 장난치는 걸 좋아해. 그냥 조심해, 알았지? 그에게 휘둘리지 마. 그녀의 말투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지만 동시에 나는 민재가 한 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지연은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파티의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민재를 보지 못했고 지연은 내 옆에 계속 머물며 마치 나를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떠나기로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함께 택시를 타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남의 거리들을 걸었습니다. 밝은 불빛과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그날 밤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애썼습니다. 뭔가가 그 밤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던 중 내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오늘 밤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상황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보도에 서서 민재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이상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이 열렸고 내가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투와 강렬한 눈빛에는 내게 위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에게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파티 발코니에서의 대화, 민재의 눈빛,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스미 씨에 만나. 지연은 데려오지 마. 민재. 주소는 이태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은 엘리트 고객과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로 유명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지연은 분명히 그에 대해 경고했지만 동시에 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의 호화로움에 감탄했습니다. 민재는 이미 거기 있었고 홀 뒤편의 개인 테이블에 앉아 와인 한 병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즉시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나에게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왔군요.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이게 좋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앉으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이 나쁜 생각으로 시작되곤 하죠. 그는 더 많은 것을 숨기는 듯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치 비밀을 공유하려는 듯 했습니다. 승호, 내가 왜 당신을 여기 오게 했는지 알겠어요? 나는 실제보다 더 침착해 보이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달라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은 지연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스터리해요. 그리고 저는 미스터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흥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얼굴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무시하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 하지만 그게 당신의 착각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삶을 바꿀 무언가죠. 나는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내 세계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위험하겠지만 그만큼 흥미롭기도 하죠.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나를 그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약속과 위험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세계로. 지연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민재가 모든 것을 너무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식도 생각났습니다. 왜 저죠? 마침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거의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모든 걸 흥미롭게 만드는 겁니다. 대화는 계속되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더 빠져들었습니다. 민재는 여행, 비즈니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현실과는 너무나 먼 세계였지만 동시에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그는 나를 한남동의 한 프라이빗 클럽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밤은 완전히 초현실적인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클럽은 내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줄도 없었고 단지 은은한 조명과 피부에 스며드는 듯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곳의 모든 사람을 아는 듯했습니다. 그는 나를 몇몇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그동안 그의 눈은 계속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선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묻기도 전에 그는 나를 춤추는 사람들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겠지만 와인과 분위기의 영향으로 나는 그저 몸을 맡겼습니다. 주변 세계는 사라진 것 같았고 남은 것은 그 순간, 음악, 에너지, 민재의 존재였습니다. 클럽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거리 위에 있었고 밤의 강렬함 뒤에 찾아온 고요함은 거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세계에 온 걸 환영해요, 승호. 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묻기도 전에 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나를 그 거리 위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자 내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밤 한 초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한 남자.